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물체를 잡고 던지는 상호작용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씬을 만들고 throw an object로 저장을 합니다. 스카이박스를 변경합니다. 하이어라키에서 메인 카메라를 선택 후 제거합니다. 하이어라키에 우클릭 후 XR 오리진을 생성합니다. XR 오리진을 펼쳐 레프트 컨트롤러와 라이트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XR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들을 제거합니다. XR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펼쳐 모델 프리팹 필드를 비워줍니다. 레프트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자식으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을 비주얼로 변경합니다. 컨트롤러 프리팹을 비주얼 자식으로 넣어줍니다. 오른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오큘러스 링크를 연결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컨트롤러 모델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다이렉트 인터랙터를 검색해 프리팹을 레프트 컨트롤러에 넣어줍니다. 오른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하이어라키에 우클릭 후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비주얼스를 선택하고 큐브를 생성한 뒤 이름을 메쉬로 변경합니다. 크기를 0.1로 설정합니다. 큐브를 선택 후 위치를 초기화합니다. XR 오리진을 선택 후 위치를 초기화합니다. 큐브를 다시 선택해 정면에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 그랩 인터랙터블을 검색 후 부착합니다. 하이어라키에 우클릭 후 큐브를 생성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생성한 오브젝트의 이름을 데스크로 변경합니다. 데스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위치와 크기를 변경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해 큐브를 잡아 던져봅니다. 리스폰 온 드롭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객체가 특정 높이 Y축 위치가 0 이하 아래로 떨어지면 초기 위치와 회전으로 자동 재배치되며
해당 객체의 속도와 회전력을 리셋합니다. 큐브를 선택합니다. 리스폰 온 드롭 컴포넌트를 부착합니다. 스로우 온 디태치 속성은 인터랙터의 속도를 상속합니다. 운동학적 강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리지드 바디의 이즈 키네마틱을 체크합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의 이즈 키네마틱 속성은 유니티의 물리 엔진이 해당 객체에 대한 물리적 계산을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속성이 활성화되면 물리 엔진은 그 객체에 대한 모든 물리적 힘, 충돌, 그리고 다른 리지드 바디와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게 됩니다. 대신 객체의 움직임은 애니메이션 또는 스크립트를 통해 수동으로 제어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더 이상 큐브를 잡아 던질 때 큐브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리지드 바디의 이즈 키네마틱을 체크 해제합니다. 스로우 스무딩 듀레이션 속성은 객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최근 0.25초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수집된 위치와 속도 데이터를 평균 내어 움직임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최대 20개의 이전 프레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스무딩 기간과 프레임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정된 기간 동안에 데이터가 스무딩 곡선에 따라 가중치를 받아 최종적으로 움직임이 얼마나 부드럽게 보일지 결정합니다. 이 방식의 주요 목적은 던지기 동작 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의 변화나 불규칙성을 완화하여 사용자가 객체를 던졌을 때 보다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한 방향과 속도로 객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의도와 더욱 일치하는 방식으로 객체가 던져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스로우 스무딩 듀레이션의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0으로 설정한 경우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순간의 속도를 반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의도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던지기 동작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스로우 스무딩 커브는 던지기 동안의 움직임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지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탄한 곡선은 모든 샘플이 동등하게 처리되어 스무딩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프레임 데이터가 던지기 속도 계산에 같은 비중으로 고려됩니다. 상승하는 곡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즉, 더 최근의 프레임으로 갈수록 가중치가 증가하여 던지기 직전의 동작이 속도 계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던지기 동작의 마지막 부분이 전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할 때 유용합니다. 이러한 가중치 조절을 통해 개발자는 던지기 동작을 보다 세밀하게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로우 벨로시티 스케일 속성은 객체를 잡고 놓을 때 그 객체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입니다. 이 속성은 객체가 던져진 후의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로우 벨로시티 스케일이 1로 설정된 경우 객체는 인터랙터에서 놓여질 때의 원래 속도를 유지하여 움직입니다. 만약 이 값을 2로 설정하면 객체는 놓여질 때 인터랙터의 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스로우 스무딩 듀레이션의 값을 0.25로 설정하고 스로우 벨로시티 스케일 값을 0.5로 변경 후 실행합니다.
이 값을 조절함으로써 개발자는 객체가 던져지는 느낌을 사용자의 기대나 게임의 물리 법칙에 더 잘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가볍거나 더 무거운 물체의 느낌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이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로우 앵글 벨로시티 스케일은 유니티에서 객체가 인터랙터로부터 놓여졌을 때 상속받은 회전 속도에 적용되는 스케일 인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객체를 놓을 때 그 객체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입니다. 이 속성을 통해 개발자는 객체가 던져진 후에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로우 앵귤러 벨로시티 스케일 값을 10으로 변경 후 실행합니다. 포스 그라비티 온 디태치 설정은 사용자가 객체를 놓았을 때 해당 객체의 중력이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옵션입니다. 이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객체가 인터랙터로부터 분리될 때 중력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객체가 던져지거나 놓여진 후 자연스럽게 지면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이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객체에 대한 중력 적용은 객체가 잡혀 있었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객체를 잡기 전에 중력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객체를 놓았을 때에도 중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체를 잡기 전에 중력이 적용되어 있었다면 객체를 놓았을 때 중력이 다시 적용됩니다. 리지드 바디의 유즈 그라비티를 체크 해제합니다. 포스 그라비티 온 디태치를 체크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물체를 잡고 던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